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금요일 연주라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던 이 미국 FOMC 이야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FOMC 점도표도 발표가 됐는데 요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네, 이 FOMC가 열리는 특히 3월, 6월, 9월, 12월 이때는 우리가 많이 아는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앞으로 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발표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고요. 예. 뭐 점도표는 FOMC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고요. 먼저 이제 우리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지난 12월 FOMC에서 보여준 점도표입니다. 예.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으로 연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번 3월 FOMC의 점도표입니다. 바뀐 거죠. 네. 그러면은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2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25년에 대해서 이제 25년 12월까지겠죠. 1년 동안 그 기준금리를 2번 인하하는 거는 같았어요. 예. 근데 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는 이 FOMC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는 미디언 값, 그러니까 중간 값이라 그러죠. 그걸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제가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예. 밑에 있었던 12월에 밑에 있었던 빨간 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값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올리는데 그렇죠. 예, 많아졌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26년까지 우리가 뭐 바라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25년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예. 한 번 올리는 거에 그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내리는데. 한 번만 그렇죠. 예. 한 번만 내리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어쨌든 이제 중간값은 그대로지만은 예. 평균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건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도표를 보게 되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점도표 외에도 우리가 FOMC 이후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경제 전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FOMC에서 바라보는 이 경제 전망 어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DP, 그다음에 실업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GDP는 저기 위에 빨간 그 사각형을 보면은 1.7, 2.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2.1은 지난번에 예상한 거고요. 1.7은 이번에 예상한 겁니다. 꽤 차이가 납니다. 네, 많이 이제 GDP 성장률이 예.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고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뭐 거의 비슷해요. 예. 4.3, 4.4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이 있고 근원이 있는데요. 근원만 보면은 저 밑에 빨간색인데요. 지난번에 2.5%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2.8%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높인 걸로.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예. 자, GDP는 낮아져요. 그러면 이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하긴 하지만은 좀 덜 둔화된다는 거잖아요. 기대보다는 위축된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에 압력을 좀 받는 거죠. 그걸 이제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요. 여전히 플러스지만 줄어들고 있다. 그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이걸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가 좀 침체가 예상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GDP에서 내려야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실업률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올려야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번에 그냥 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데이터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연준의 결정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경제 전망에서 그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각 지금 지표에 대한 예측치, 여기에 불확실성과 또 위험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까지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예.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GDP를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예상을 하는데 항상 정확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불확실성의 정도가 있을 텐데 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GDP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 강도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은 뭐냐면 GDP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 불확실성, 정확히 말하면 부정확성이겠죠. 예. 이거 말고도 떨어질 거가 더 커집니다. 아니면 오를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왼쪽에 있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예. 점선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막대가 있는데요. 그 점선은 지난번 12월에 연준 위원들이 GDP 예상하는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한 9명이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17명이 전부 19명 중에서 17명이 GDP 전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위험인데 어느 쪽이 커졌나요? 낮은 쪽으로 커졌죠. 예. GDP가 낮아질 그 성장률이 떨어질 그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고 무려 18명이 19명 중에서 18명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변화들입니다. 네. GDP는 이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을 보면은 다 안 좋아졌어요. 이것도 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네요. 네. 다음 이제 실업률 차트를 보면은 요거죠. 불확실성이 12월에 비해서 3월에 다 높아졌죠. 예.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실업률은 GDP하고 다르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실업 상태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17명이나 실업이 이거 안 좋은 방향으로 예.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또 중요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안 좋아요. 이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없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FOMC가 발표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상당히 그 1% 이상 이제 시장이 올라갔는데요.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기준금리 정했다. 그렇죠. 뭐 QT 줄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딱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본 거고.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연준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건데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12월에도 굉장히 불확실성도 많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위험도 많았는데 12월에 비해서 좀 더 그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18명, 한 명 빼고 18명이 그 상승 압박이 굉장히 이제 상승 압박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물론 이걸 갖고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예.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좀 그 주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참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그리고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대폭 이동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경기 동향 지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FOMC 위원들이 보는 이 경기 동향 지수, 요거 이전 들은과 최근 수치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경기 동향 지수라는 것은 예. 이제 영어로 디퓨전 인덱스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서 네. 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50대 50이다. 그러면 값이 0이 됩니다. 이제 좋아진다 해서 나빠진다 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부 좋아진다.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어 100으로 둘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수치를 두기 나름인데요. 이건 예. 일종의 이제 앞으로 어떨 것 같아.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연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19명에 대해서 이번에 물어봤는데 위에는 GDP고요. 아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연준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GDP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 그 중립 상태인 거고 1이 100% 즉 예. 그 전부 다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부 다 안 좋아진다. 물론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요거를 설명한 건데 이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이제 더 그 맥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GDP 역시나 안 좋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때 하고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또 GDP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은 1개월에 한 번씩 맞아요. 매달 매달 발표가 나와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2020년에서 2021년 과거에 쭉 올라왔을 때가 있고 지금 그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최고치가.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 전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점도표상에서는 금리를 그 현재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꼭 투자하실 때 예. 시장을 볼 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QT, 양적 긴축의 감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QT는 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거죠. 이걸 보려면 현재 연준이 보유한 이 국채 그리고 MBS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 국채와 MBS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주시고 QT 감속 이거 왜 한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국채하고 연준이 갖고 있는 거는 주로 국채하고 MBS 예.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증권이죠. 그거를 갖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파란 게 국채고요. 예. 그다음에 MBS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MBS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6.4조니까 6조 한 4천억 달러치를 갖고 있어요. 예. 이게 한참 올라갔을 때는 거의 8조 5천억 달러 네.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은 저기 중간에 이 큰 그 코로나 때 확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QE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QE한 바로 그 직후 그 수준까지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 딱 그러네요. 네, 예. 딱 그 정도 수준이죠. 빨간색 보면 다 그렇게 네, 확인되는 빨간.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월 국채는 250억 달러 정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 연준이. 그다음에 MBS는 목표는 350억 달러인데 현재 보면은 대략 15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연준이 이 QT를 할 때는 능동적으로 갖고 있는 걸 팔지를 않아요. 네.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다시 롤오버 연장하지 않고 예. 만기가 돌아오는 걸 그냥 돈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연준이 이제 그 QT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는 만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물론 그 MBS도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MBS는 만기가 20년, 30년짜리예요. 근데 요때 지금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연준이 그 갖고 있는 것 중에서요. 그러면 이제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어떤 분은 이제 중간에 그 모기지 증권을 미국은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MBS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QT 이거를
큐티에서 감소한 거는 예. MBS는 그대로 뒀어요. 월 최대 350억까지 하겠다. 예. 이건 그대로 뒀는데 그 국채를 현재 250억에서 50억으로 한 80% 줄인 거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냐면은 뭐 이제 MBS를 한 200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 그동안 450억 하던 거를 지금 250억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주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닙니다. 예.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 큐티에서 큐티 속도를 줄였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 기자가 계속 끈질기게 물었어요. 그래요? 그 기자회견에서요. 예.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갑자기 지급준비금이 모자라면은 네. 줄어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은행은 그 취약한 은행들은 위기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굉장히 큰 충격을 주니까. 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과거를 쭉 보니까 바로 2023년에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부채 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5월 말에 해결이 됐는데 왼쪽에 회색이 이제 부채 한도가 계속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이 부채 한도가 해결되자마자 돼 있는 건데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그 TGA라고 연준의 계좌입니다. 그러면 TGA 그 계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부채 한도가 해결되니까 네. 재무부가 무지막지하게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민간이 사잖아요. 네. 민간은 예금을 갖고 사잖아요. 예금을 갖고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돼요. 예. 물론 재무부가 이제 재정 지출하면 다시 늘게 되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민간들이 재무부 국채를 사게 되면은 지급준비금이 줄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파란 게 예. 물론 저거는 지급준비금하고 영내포를 같이 더한 거긴 하지만 지금은 영내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주금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지중금 대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요. 불과 두 달이 채 안 돼서 6천억이나 줄었어요. 예. 이게 2023년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QT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지급준비금이 이때하고 비슷하게 급격하게 줄 수 있으면은 혹시나 어떤 은행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충격이 생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예. 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악영향을 예.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듣다 보니까 부채 한도 이 얘기를 꼭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QT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원인이 될 텐데 부채 한도가 해결이 이번에 되면 그럼 QT 감속하는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지 그것도 여쭙고 싶고 그리고 QT를 중단하면 QE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사실 기자회견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한 기자가 또 파월한테 같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어떤 얘기를 물어봤냐면 그러면 부채 한도 이번에 이제 QT 이 폭을 줄인 게 부채 한도 해결 때문 부채 한도로 생기는 그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부채 한도가 해결되면 다시 250으로 올릴 거니 이제 그 국채에 대한 예. QT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월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 부러지게 올린단 말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대로 가겠다는 거죠. 왜냐? 금리가 낮아지면은요. 예. 점점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MBS가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현행 수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부터죠. 4월부터 이게 한 달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은 한 400에서 450 정도거든요.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 예. MBS가 350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50 더하면은 400이잖아요. 최대 400으로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QT를 중단했다. 그렇다고 QE는 아니다. 예.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MC 이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양영빈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현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